영상 촬영이 오래간만이시죠? 아,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베트남 여성과 원하는 신랑님들 오면 베트남에서 신부님을 소개하고 있었죠. 요즘 베트남 국제결혼 상황이 어떤가요? 요즘은 이제 신생, 새로 시작하는 사장님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국제결혼에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 여성이다 보니까는 새로운 신규 사업자 사장님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제 영상에 그 처갓집 관련돼서 영상 하나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는데 처갓집이요? 예, 처갓집이 이제 집 지어준 거 아, 그게 지금 80만을 향해서 달렸고 그래서 처갓집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결혼할 때 많은 신랑분들이 그 처갓집 관련돼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나요? 사람마다 달라서 꼭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장인 장모 아내 집이니까 관심들이 있겠죠. 그러면 결혼 이후에 그 처갓집에 방문하기도 하나요? 당연히죠. 왜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북남이 좀 달라요. 북쪽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본다면 신부 집이 보통 3시간 이내에 있는 퍼센트가 높아요. 그래서 북쪽은 처갓집을 꼭 방문을 하는데 남쪽 같은 경우는 처갓집이 4시간 이상 가야 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업체마다 좀 다릅니다. 그 방문하는 시기가. 너무 먼 경우에는 못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도 신랑님이 꼭 가고자 하면 갑니다. 신부집이 예를 들어 한 8시간 가야 된다. 그건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나 베트남의 신랑님들이 남쪽 같은 경우는 2번째 방문하실 때는 신부님하고 꼭 고향을 가십니다. 그럼 이제 같이 가셨을 때 남편분들의 반응이 어떠신가요? 제가 이런 말은 하죠. 너무 두리번거리지는 마시라고. 우리가 막 그 가서 뭐 이렇게 두리번 이거보다는 그냥 그 장인 장모님하고 그냥 좋은 이야기 나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신부가 신랑님이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아마 신부들도 신랑님의 모습을 좀 보지 않을까요? 근데 그 모습 중에 신랑님이 내 부모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신랑님이 신부집에 갔을 때 그냥 예를 들어 본다면 그냥 목례만 그냥 가볍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뭐 베트남 말이나 한국말로 그냥 그렇게 하는 분과 그래도 정감 있게 90도까지는 안 해더라도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약간 포옹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왕이면 베트남 말로 신짜오라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 신부가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남편이 내 부모님을 존중하고 배려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 신부의 마음은 많이 여유로워질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설명을 신랑님들한테 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고개만 까딱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안만 해도 우리 신랑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장인 장모님한테 큰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저도 초창기 때는 몰랐어요. 큰절을 하겠다는 게 우리나라 문화니까. 근데 베트남은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큰절을 하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거기에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내가 장인 장모한테 당연히 큰절을 해야 되는데 베트남에서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큰절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신한테 설명을 해드리죠. 여긴 베트남이니까 베트남 문화를 더 생각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실제 모르고 큰절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니까 받아줄 수도 있고 다 이해는 하죠. 그러나 베트남 쪽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우리 왠지 빨간 볼펜으로 우리 이름 쓰면 안 된다는 뭐 그런 느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한국 MZ세대는 결혼식을 안 하는 추세거든요. 한국에서요? 네,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베트남에서도 결혼식 안 하고도 혼인이 국제 결혼할 때 국제 결혼은 결혼식을 안 했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베트남 쪽에서는 하고자 하겠죠. 그거 이제 댓글에 이런 글들 많이 달리거든요. 당연히 아닌데 뭐 국제 결혼하면 95% 이상 이혼한다. 저도 뭐 우리나라 통계초 자료를 본 건 아니지만 어떤 유튜버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베트남 여성과의 그 국제결혼 이혼율이 한 26% 정도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다라면 그 말하고는 안 맞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말한 대로 95%가 이혼을 한다면 이 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긍정이 크니까 유지가 되는 거지 부정이 크다 그러면 이게 할 수 없는 일 아닐까요? 모든 업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부정적인 글만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우리 신랑님한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신랑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 신부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 신랑한테 그랬어요. 신랑님, 신부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좋은 게 많은지, 기쁨이 많은지, 아니면 고통이 많은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고통이 50이 넘는다면 고민해 보셔야 되는 일이고, 기쁨이 50이 넘는다면
내가 개선해보든지 노력해보든지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랑님이 내가 이 여성한테 느끼는 감정이나 이 여성과 있었을 때 내가 좋은 게 많으면 계속 가시는 거고, 고통이 너무 많다 그러면 신랑님이 선택을 해보셔야 되겠죠. 95%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아니기는 한데 가끔씩 이런 영상 만들면 댓글에 이런 거 아닌데 왜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영상으로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 알겠습니다. 신랑분들이 이제 국제결혼 준비하잖아요. 뭐 이건 예전에 질문 드렸었던 건데 국제결혼 준비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거, 준비해야 될 거 있을까요? 지금은 국제결혼 유튜버들을 많이 보셔서 기본적인 생각들은 갖고들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신랑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랑님이 너무 부정적인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면 신랑님도 어느 순간에 부정 쪽에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갖고 있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국제결혼을 선택을 했다면 더 좋은 걸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튜버도 보면은 부정적인 유튜버들이 많고 긍정적인 유튜버도 많은가? 나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들 좋은 걸 많이 생각해봐라. 걱정이 되고 조심이 될 건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쪽을 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기본적인 베트남 말을 공부를 해보시고. 제가 예를 들어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베트남 친한 여성이 저한테 농담으로 던진 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끝이라는 게 똥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얘가 저한테 베트남 말로 오빠는 똥 먹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제가 그때는 끝이라는 말은 몰랐어요. 근데 주변 친구들이 웃잖아. 그럼 얘가 뭐 나한테 장난했구나. 그래서 저도 그거를 걔한테 이제 다르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마 소장님한테 제가 지금 똥똥똥 얘기하면 마 소장님하고 저 밥 먹을 때 밥 못 먹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베트남 말로 지금 끝이 똥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베트남 말로 끝 해봤자 마 소장님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제가 복수를 했어요. 걔하고 밥 먹을 때 저는 베트남 말로 계속 끝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신랑님들이 신부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좋다는 말, 이런 건 베트남 말로 해줘야 이 느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신랑님들이 한국말을 하면 신부가 그 말을 알아듣으면 해석만 하는 거라 이 감정 전달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베트남 말로 신랑님이 고마워, 또한 미안하다는 말은 꼭 베트남 말로 해주십시오. 꼭 베트남 말로 신부님한테 신랑님이 좀 잘못한 일이 있다든지 사과하고 싶다면 베트남 말로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셔야 신부도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 고객 중에 베트남 노래를 부른 분들이 2분이나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저도 베트남 노래를 2소절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다는 못하는데 무한 반복으로 들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른대요. 근데 그 2분이 선택한 노래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들한테 청혼하는 노래야. 그분들은 노력했다는 얘기죠.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저는 그 2분이 노래를 신부한테 불러줬거든요. 베트남 말로 베트남 노래를. 예전에 한번 하긴 했었는데 베트남 여성분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느낄 때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이라고 뭐 특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이나 베트남 여성이나 타 나라 여성이나 여성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크게 차이는 날 수 있어도 그냥 뭐 베트남 여성이라고 딱 뭐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베트남 여성들이 우리 한국 남성들이 마늘을 좀 많이 먹잖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마늘을 생으로 안 먹어요. 그 마늘을 생으로 안 먹다 보니까 우리는 마늘 좀 많이 먹잖아요. 그 마소장님, 제가 신랑님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마늘하고 필수적으로 같이 쌈을 싸서 먹잖아요. 근데 제가 신랑님들한테 만약 삼겹살을 먹을 때 마늘을 못 먹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뽀뽀해야 돼. 그렇죠. 이 마늘이라는 게 먹고 나면 하루 정도는 암만 양치질을 한다고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제가 그 휴대폰 갖고 업무를 좀 보다가 보니까 우리 신랑님이 마늘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신부님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먹으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트남 여성들은 이 마늘 냄새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신부님도 몇 개를 먹으면 같이 서로 못 느끼니까 제가 그때 그 위기를 그렇게 넘어갔죠. 한국 사람 그러면 외국 분들이 마늘 냄새 난다 그러는 얘기 실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통역들도 제가 마늘 먹죠? 그냥 마스크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죠. 신랑님 베트남에 가셔서 신부님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마늘 같은 거, 양파, 마늘 이런 거를 드시지는 않으시는 게 좋아요. 생으로. 그렇겠네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는 외국 사람 냄새 난다 이런 얘기만 하지. 그렇죠. 한국인들끼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못 느끼죠.